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재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죠. 그래서 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짜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든지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 1일 날짜로 재산가액에 의해서 재산세를 계산하지만 이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하고 승가항공기는 매년 7월 달에 내고 있죠.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상가나 공장 같은 것은 건축물은 7월 달에 이렇게 납기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9월 달을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달에 되죠. 전체 세금 중에서 2분의 1 절반은 7월 달에 납기로 하죠.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납기로 하죠. 그래서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렇게 주택의 재산세는 반은 7월 달, 절반은 나머지는 또 9월 달에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당연히 7월 달에 한꺼번에도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를 하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20만 원 이하가 될 때만 7월 달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0만 원 초과될 때는 반드시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이 납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구에서 부과되고, 건축물의 재산세는 건축물의 소재지고,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절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죠. 그러면 재산 소재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직접 재산세 세액을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했죠.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미리 발급해서 징수하는 이런 징수 방법을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러죠. 재산세는 당연히 보통 징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죠. 이게 재산세 물납이죠. 자, 우리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러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면 나는 부동산으로 낼란다라고 물납을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지자체, 그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남시에서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러면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한해서만 우리가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물납을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가 물납이 되는 거냐면 등기 빌증을 발급받은 때, 어차피 부동산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등기 빌증이 나오죠. 그럼 그 등기 빌증이 발급받은 때가 우리가 물납한 때가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물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납기가 지났어도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물납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났어도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납 부동산은 언제 날짜를 평가하냐면 절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도 당연히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날짜 현재 시가를 평가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문에서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꼭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건이 1,000만 원 초과의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지만 또 일정한 250만 원 초과되면 또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다 내지 않고
납부 기한까지만 일부 내고 나머지 일부를 2개월 내에 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분할 납부라는 거죠. 당연히 원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 되고 토지의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 되죠.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전부 세금이 납부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재산세 납부 세금이 250만 원 초과되면 내가 납부 기한 날짜까지 내가 분납해서 내겠다라고 분납 신청을 해서 요 납부 기한까지 일부만 낸다는 거지. 일부만 내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 지나서 요 2개월 이내라는 겁니다.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일부를 이렇게 또 나눠서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산세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재산세 분할 납부 요건은 250만 원 초과할 때만 적용한다. 그리고 2개월 내에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요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분납 금액인데요. 이 분납 금액은 이 재산세 낼 돈이 250만 원의 2배인 500만 원 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우리가 분할해서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초과된 150만 원만 2개월 내 분할해서 낼 수 있죠. 그럼 250만 원은 납부 기한까지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초과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50%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재산세가 800만 원이면 500만 원 초과되니까 400만 원까지 800만 원 50%인 400만 원까지 우리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꼭 분납이 되려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산세는 요건이 되면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재산세는 보유과세다 보니까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세율이 올라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재산세는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12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24만 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면 작년 총 세금에 대해서 얼마까지만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도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 주택은 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작년에 세금이 만약에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작년 세금 50만 원에 100분의 105인 52만 5천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124만 원 나왔어도 작년 총 세금 50만 원에 100분의 105인 52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되고 그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택 공시가격이 만약에 3억 초과되면 작년치 총 세금의 100분의 110입니다. 6억 원까지. 그리고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면 작년치 총 세금의 100분의 13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근데 단 법인은 이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작년치 총 세금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치 세금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담 상한 규정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근데 또 이 재산세는 또 납기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 누락 등이나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수시부가 사유, 이런 수시부가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부가 징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참고로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현황 부과인데 당연히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세 과세 대장이나 또는 토지 대장이나 뭐 건축물 대장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게 되면 당연히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살생 현황을 먼저 부과한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1항은 건축물이나 첨다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맞죠? 건축물의 재산세 7월달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지문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분의 1은 7월달에 내야 되죠.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내야 되죠. 맞습니다. 3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항 지문은요. 자,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됩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리죠? 물납은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그라미 3항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꼭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4항 지문을 보죠. 4항 지문은 1,000만 원 초과돼서 우리가 물납을 하려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물납은 10일 전까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돼야 되죠.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서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죠. 그럼 5항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좋은 테마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